요즘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죠.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가 화제입니다. 내년 인공지능 반도체 출시를 비롯해서 우리 돈으로 88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정희가 그리는 AI 왕국의 모습 어떤 곳인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이라고 저희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간밤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소프트뱅크 역시 자회사잖아요. 이게 반도체 투자 소식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을까요? 예,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ARM이라는 회사. 사실 ARM은 ARM이라고 읽지는 않고 ARM이라고 읽는 것이 회사 측에서 말하는 표기 방법입니다. 이 ARM이라는 회사가 2025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AI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라고 보도한 뉴스가 가장 큰 뉴스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ARM이라는 회사 주가도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ARM이라는 회사가 어디 있든지 어디 상장되어 있든지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구체적으로 영국에서 활동을 하는 회사고 상장은 미국에 돼 있는 회사입니다만 이게 손정희 회장 거예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구주 매출을 좀 했지만 90% 정도를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고 나머지 10%만 지금 주식이 분산돼 있거든요. 손정희 회장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를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손정희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다. 이러는데 그동안에 이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하면 초기에는 검색을 시작해서 또 알리바바 같은 유통 또는 우버 같은 공유 경제 이렇게 다양한 IT 새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 왔었는데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손정희 회장이 주도하는 ARM에서 내년에 GPU 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혁명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손정희 회장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와서 또 여러 번 기자회견 할 때도 손정희 회장이 입만 열면 AI 해왔습니다. 여기 한 3, 4년 돼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한때 ARM을 엔비디아에 팔겠다 해서 주목을 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제 언론들은 판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ARM이라는 회사를 엔비디아에 전부 넘기면서 돈을 받아야 그게 파는 거잖아요. 돈 안 받고 주식을 받기로 했다고 하셨었나요? 엔비디아 주식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손정희 회장이 야후와 라인을 통합을 해서 통째로 먹으려는 거와 마찬가지로 손정희 회장은 ARM을 미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서 엔비디아를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당국의 그 독점 금지법에 따라서 엔비디아 먹는 것이 실패가 된 거죠. 근데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를 먹겠다고 그러면서 ARM과 통합을 할 그때가 엔비디아가 GPU를 생산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인공지능으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는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손정희 회장은 엔비디아가 GPU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내다보고 거기에 배팅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손정희 회장의 어떤 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 심미안은 상당히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 ARM이 GPU를 생산하면 이제 엔비디아와 생사를 건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있으면 멘붕 상태입니다. 세계 최강의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의 ARM, 이 ARM이라는 회사가에는요
지금 반도체 설계 회사에다가 설계 모델을 빌려주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설계 회사의 설계 회사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모든 비밀은 ARM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AI 칩 그럼 금방 만들겠네요. 바로 내년에 출시한다는 거예요. 이제 출시하는데 출시했을 때 만약에 엔비디아보다도 성능이 더 좋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아주 멘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ARM의 반도체 칩 생산 이것을 메인 뉴스로 아주 밤사이에 뭐 전 세계가 ARM의 반도체 칩 생산 보도에 들끓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지금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손정희 회장이 벌써 3, 4년 전부터 AI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로 실제로 좀 돈을 벌고 있습니까? 지금 ARM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상장 이후에 그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란 것만으로서 돈을 벌렸지만 그게 구주 매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RM을 살 때에 비해서 주가가 200배, 30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를 구주 매출하면서 그 벌어들은 돈이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최근 3년간 엄청나게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였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분기하고 지난 분기는 ARM이 연결 재무제표로 흑자가 들어오면서 소프트뱅크가 2분기 연속 흑자로 돌아섰어요. ARM이 그야말로 효자가 됐네요. 돈 만드는 어떤 그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토해내는 하마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ARM에서 이제 GPU 칩을 만든다? 이건 보통의 변화가 아닌 것이죠.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학생 그러면 뭐 라인아웃 혜택도 우리가 손정희 회장 얘기하면 안 얘기할 수가 없는,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렇게 AI 투자에 올인하는 손정희 회장에게 라인은 혹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I적으로? 이제 문제의 핵심을 꼭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라인의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손정희 회장은 2019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동원하면서 이해진 회장을 만나서 왜 라인과 통합을 했고 지금은 라인을 먹겠다고 그러냐. 이 또한 AI의 구상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은 지금 IT가 세계에서 가장 늦은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2011년부터 한국의 네이버가 들어가서 라인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지진에서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연속극 같은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라인 해줘라는 일본말 메시지 보내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카톡 해줘. 전 국민이 쓰고 있는데 2011년부터 지진 사태 이후에 저 라인에 일본 사람들의 모든 대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AI는 자 지금 ARM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을 시킬 때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반이 되는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 데이터를 네이버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뭐 일본 정부와의 해킹 사건 이런 것을 떠나서 오래전부터 네이버가 구축해왔던 13년간 구축해왔던 일본의 IT 정보 그 AI 교육용 데이터 자료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해킹 사건을 빌미로 라인을 뺏어버리겠다 하는 뭐 그런 어떤 의도가 상당히 실려 있고요. 소프트뱅크가 이 컨퍼런스 콜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통 손정희 회장이 안 나타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숨어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라인 문제와 관련돼서 또 질문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소프트뱅크 CEO가 한 말은 뭐냐면 우리 오너께서 일본 정부의 그 총무상에서 나온 행정지도 그러니까 지배구조 관계를 잘 뜯어보라는 그 대목을 일본
총무처에서 나온 얘기를 굉장히 유념해서 잘 대처하라고 지시하셨다. 이 얘기는 일본 정부의 말을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결국 라인을 흡수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이 AI 인수 구상과 큰 그림을 수년 전부터 그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네이버 관련해서 뭐 기술 주권 침탈한다 이거에만 많이 현안돼서 보고 있는데 이런 손정희 회장의 AI 큰 그림에서도 라인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려면 라인의 정보를 그 13년간 쌓아왔던 라인의 정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지금요 미국에도 지금 이 인공지능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가장 큰 그 생태계의 가장 정점에 있는 회사가 구글이나 메타 이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들이 왜 그러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손정희 회장은 사실은 라인과의 합작을 통해서 13년 전부터 이해진 회장과 한국 네이버가 구축해왔던 이 일본 데이터를 상당히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이번에 그야말로 날개를 얻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중한 사업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 건데 박사님 그럼 이것도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는 지금 당사자가 이번 사태 관련해서 좀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전략 면에서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정부하고 각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향해서 내 경영권 뺏지 마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예, 그것이 한국에서 여론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일본 정부에 두고두고 찍혀서 서로 이번 라인 야후 이 경영권 강탈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영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전략적 모호성,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전략적 모호성으로 잘 한들 라인의 경영권을 뺏기고 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이 도와줄 때 이럴 때 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용우 의원, 저 카카오톡 출신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네이버가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면 이게 배임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라임은 네이버의 계열사, 사실상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라임의 수익은 바로 한국 네이버의 수익과 연동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가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주가가 최근에 계속 빠지면서 주주들의 반발도 계속되는 그런 배경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쿠팡이 요즘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세청마저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국세청이 통상 세무조사를 왜 한다 이유를 안 밝히니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를 나갔다고 해요. 여기에 박사님 힌트가 있을까요? 예, 국세청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를 나갔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쿠팡에 대한 조사는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정례조사는 그동안에 해왔어요. 이번 조사는 정례조사하고 다른 비정기 조사인 거죠? 예정에 없던 조사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국세청의 조사가 무엇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클루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거래조사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쿠팡의 계열사들, 지금 쿠팡은 돈 버는 캐시카우 그 쿠팡이라는 물건 시카머스한 회사는 한국에 있지만 그 모기업은 미국에 있고 또 그 모기업이 대만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에 있는 명품 회사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국제거래조사국에서 나섰다는 것은 이것은 그 국제거래 회사들 간의 자금 거래에 뭔가 탈세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쿠팡이 그 실적을 보면 쿠팡 실적이 상당히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악화됐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쿠팡은 한국 사업에서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이 모회사 등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른바 유럽 명품 회사 파페치라고 우리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파페티 그것을 인수를 하는데 너무 손실을 많이 인수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영업 적자가 온 것이고 또 대만 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자회사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쿠팡 본사의 영업이익을 줄이고 또 순이익을 감소시켜서 8분기 만에 적자가 되는 사태가 생겼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한국 쿠팡에 돈 잘 벌어가지고 그 돈을 해외로 자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목에 대한 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사실 자회사 CPLB라는 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한다는데 여기가 쿠팡 PB 상품 잔덤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숨겨진 회사인데 엄청나게 알짜 회사입니다. CPLB라는 회사가 쿠팡은 우리가 C커머스 하는 회사, 남이 만든 물건 판매해주는 회사로 알지만 쿠팡도 CPLB에서 자기들이 PB 상품, 쿠팡이 자기 상품을 만들어서 쿠팡 사이트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뭐 100% 쿠팡을 통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자 거래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쿠팡 PB 브랜드를 그 검색 사이트에서 위에 올리기 위해서 검색 조작을 했다. 우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조사죠. 하나는 해외 기업을 통한 어떤 국제 자금 이동 상황, 또 국내에서 자회사를 통한 어떤 세무나 또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없느냐. 만약에 쿠팡이 이 대목에서 아직까지 뭐 불법이 드러난 건 아닌데요. 만약에 불법이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국내 소비자들을 봉으로 보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손쉽게 영업을 해서 다른 쪽으로 어떤 그 이익을 돌리고 빼돌렸다.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쿠팡은 지금 국적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알기가 상당히 대만 기업인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조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 공정위 양대 사정 당국이 특정 기업을 이렇게 일제히 겨누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PB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달 안에 공정위에서 제재를 한다면 얼마나 수위를 높게 가져갈지 이 부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